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와 부가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개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사업자인 부동산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한테만 적용됩니다. 자, 사업자 유형은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겠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관련되지 않고요.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관련이 돼요.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나 사올 때 부가세가 영향이 있는데, 자, 그럼 부동산 투자 대상 중에서 부가세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을 취급하게 되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따라서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부가세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사올 때하고 처분할 때 어떻게 부가세가 관련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오는 입장이에요. 이 매수자 입장이에요.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예요. 내 입장이에요. 자, 내가 사업자한테 국민주택 규모를 사와요. 그러면은 매도자도 사업자이고 매수자인 나도 사업자이죠. 자, 사업자끼리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그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매도자는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고요. 나는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럼 이 사업자는 나한테 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다 납부를 할 거고요. 나는 이 사람한테 준 만큼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 거래 징수만 이루어질 뿐 손해보는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손해보지가 않아요. 자, 다음에는 비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사오는 경우를 볼게요. 이 매수자가 나의 입장입니다. 자,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지도 않고요. 나한테 부가세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또한 나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매나 경매로 많이 부동산을 사오잖아요. 공매나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매 경매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부가세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비사업자 또는 공매 경매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주택을 사오게 됐을 때는 나는 부가세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번엔 처분하는 입장 볼게요. 처분하게 되면 내가 매도자 입장이죠. 내가 매도자 입장이다. 나는 매도자고 내가 이거를 사업자한테 처분한다고 볼게요. 그럼 나는 사업자고 사는 사람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으셔야 돼요. 받고서 그만큼을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입장, 사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준 부가가치만큼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래 징수만 이루어질 뿐 서로 손해보는 건 없죠. 그럼 요럴 때도 부가세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자, 다음은 내가 개인 비사업자, 일반적인 개인한테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판다고 볼게요. 그럴 때는 나는 사업자이고 얘는 비사업자예요.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건물분의 1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부가세를 수령해서 세무서에다가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요.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그만큼 더 주고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원래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안분을 해서 나는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가가치만큼 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부가가치세를 더 주고 해당 주택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따라서 나는 매매 금액에서 부가세만큼은 안분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할 수밖에 없고, 그 부가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취급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비사업자한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부가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팔게 됐어요. 그럼 파는 시점에서 개인한테 주로 팔 거니까 그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부가세 솔직히 내 투자 수익금에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좀 적게 내면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게 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괄 양도하게 됐을 때 건물과 토지를 안분을 하게 됐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괄 양도 시 건물분과 토지분 거래 금액을 안분한 순서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으면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요. 이 실질 거래가액이라는 거는 매매계약서에 건물 부분 얼마, 토지 부분 얼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명시되지 않았다, 그럼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요. 감정가액이 없다, 그럼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적혀 있다면 그 금액으로 간다 하면은 건물가액을 일부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적게 내겠죠. 맞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했을 때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보다 30% 이상 차이 나면은 나는 그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일부러 건물가액을 줄인다고 해도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서 기준시가와 30% 차이가 안 나도록 그거를 매매계약서에 작성을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준시가를 안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기준시가를 안분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각각 구하고요. 그 구한 거에 대해서 양도가액을 산식에 의해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제가 저희 거래처에 대해서 상가를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를 안분하는 안분을 적용해가지고 적용한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기준시가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구해서 곱해요.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토지 기준시가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건물 기준시가가 문제가 돼요. 건물 기준시가는 메타 제곱당 금액 곱하기 면적인데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건물 신축 가격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 곱하기 잔가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기는 힘들고요. 세무사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기준시가가 1억 5천 정도 나왔고요. 건물 기준시가가 저는 3억 1,300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기준시가로 안분해가지고 양도가액을 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개인한테 팔았어요. 근데 개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안 주죠. 그래서 거래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거래가액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자, 기준시가로 안분해 보니까 건물가액이 1억 3,200이 나오고요. 토지가액이 3억 7,900이 나와요. 이 건물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걔만 떼서 보면은 1,200만 원 나오죠. 그럼 나는 1,200만 원을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자, 1,200만 원 납부하는 게 너무 좀 억울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서 30% 범위에서 조정해서 쓰면은 그걸 인정받을 수 있죠. 따라서 나는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1억 1,000으로 썼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토지는 3억 9천을 썼어요. 그럼 건물가액 1억 1,000이니까 부가세만 발라낸다고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럼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적용할 때는 1,200인데 나는 매매계약서에 조정해서 1,000만 원만 썼다. 그럼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가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요 방법 기준시가로 안분한 다음에 그 기준시가에서 30% 범위 내에서 좀 줄여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부가세에서 살펴봤고요. 부가세 이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좀 뒷부분에서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